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 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항상 매주 일요일은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감한 시장의 모습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들이 놓여져 있는지, 그 속에서 시장과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나 또 실적 발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이 파동 부분을 예측하고, 그것도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흐름에 놓여 있죠. 이번 주 역시 지난주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빠진지 아십니까? 금요일날 또 빠졌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마이너스 4.5%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고, 그런 예언들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속에서 다음 주 핵심 요인인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옵션 만기고, 또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올해 2022년에 8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황당무계하죠. 그게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간단히 미국 시장 마감한 시장 보죠.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0.1% 약세 흐름, 장중대 내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후반부에 약세를 갔고, 나스닥 역시 장 초반 찔끔 반등한 이후에 계속 하락 흐름을 갔죠. S&P 500 역시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거기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대형성 종목들, 기술주들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쪽은 강보합,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3.5% 하락을 했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일정 정도 전개되면서 엔비디아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AMD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 부분들, 반면에 에너지나 또 은행, 뱅크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이 흐름과 연동된 모습입니다. 자,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 국채 금리가 1.766%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다시피 할 텐데, 지난 3월 달에 1.746%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훌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의 상승은 좀 부담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장중에 1.8%까지 넘어섰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 빠른 시간 내에 축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국채금리 상승 흐름 속에서도 또 공포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전 모든 섹터가 급락하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전개되기보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섹터 간 로테이션, 그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섹터나 이런 쪽 부분이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전년도 2021년도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 2차전지 이쪽 부분은 매력이 좀 잃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올해는 2022년에는 오히려 2차전지 전기차 쪽보다 자율주행 쪽 라인 포커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미국 시장은 이 일자리가 좀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그 예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가 42만 건 이상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20만 건도 못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이유는 실업률이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인
9%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국채 금리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평균 시간당 수입은 예상보다 0.6%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시장에는 안 좋은 흐름을 제공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 부분이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월요일은 일본이 휴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종목들 보면 이 셀마 테라피틱스부터 시작해서 CU테크, 비트나인, 의무 보유 해지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 EU의 1월 센틱스 투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11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 부분,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양호해요. 그러니까 장 초반 일정 정도 약세를 보이는 정도지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화요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국회 본회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죠.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의 그런 파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화요일 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지명 관련 상원 청문회 개최입니다.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돌아선 매파적인 관점, 이 부분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다소 부담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LG 에너지 솔루션 IPO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일정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장시 시가총액이 60조에서 7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총 공모액이 약 11조에서 13조 정도, 그죠?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1월 27일이다.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요 예측이 있고, 또 미래산업과 유지트의 의무 보유 해제, 그리고 상장과 청약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의 CPI,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협상 부분도 요 12일 수요일 날 있고, 또 EU의 11월 산업 생산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핵심으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상황이고,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죠? 시장의 변화 흐름 부분이 점검될 수 있는 위치, 13일에 목요일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연준의 베이지빅 발표, 그죠? 그리고 미국의 12월 PPI, 그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요일 날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날 옵션 만기. 그러면 목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장이 그거 무시하고 확 지수를 끌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봐야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14일로 넘어가면 한국은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14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그리고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산업생산,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미국 기업들 중에 델타항공, JP모건 체이스, 블랙록,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금융주 이런 부분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에 중국의 12월 수출입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 수출입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도 역시 중요한 지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수요일, 목요일 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발표들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또 거기에 13일에 이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 그것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또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과 동조하러 또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섹터별 변화 흐름을 갖고 갈 거냐. 시장은요, 지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 섹터의 움직임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수가 요새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나요? 지난주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절벽, 그죠? 다이빙을 하고 있죠.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쪽은 또 그렇게 급락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지수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지수가 별로다 라고 해서 개별 종목을 접근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섹터 전반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죠? 미국 시장도 지수상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라든지 또 산업재 소재,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또 반등하는 흐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